미국과 유럽의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의사들이 앞다퉈 한국 연수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중 한 사우디 의사는 한국에서의 연수는 제 인생을 통째로 뒤바꿨습니다라며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그 놀라운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국립병원의 외과 의사 아민 라시드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긴박한 수술과 부족한 인력, 노후된 장비 속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을 보내며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밤 9시가 넘어서야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됐죠. 환자를 살리기 위해 의사가 된 저였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많이 달랐습니다. 수술 전 준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것을 직접 해야 했고 지원 인력은 항상 부족했습니다. 위급한 환자가 들어오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달려가야 했고 장비가 부족하면 임기응변으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응급실에서 수술실로 다시 일반 병동으로 하루 종일 뛰어다녔지만 환자의 상태는 크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집에 돌아오면 공허함만 남았습니다. 의사가 되고 싶었던 어린 시절의 꿈은 어디로 갔는지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리야드의 병원에선 의사가 직접 전자의무 기록을 작성하고 간호사는 그것을 다시 인쇄해 수기로 기록했습니다. 같은 정보를 2번, 3번 기록하는 비효율은 당연한 일이었죠. 응급 상황에서는 이런 기록조차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중요한 환자 정보가 누락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혈액형이 잘못 표기되어 큰 사고가 날 뻔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그저 K-팝과 드라마, 전자제품 정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의료기술은 당연히 미국이나 일본보다 뒤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시아에서는 일본만이 의료 선진국이라는 편견이 있었으니까요. 그런 저에게 변화는 우연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밤 병원 당직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보다가 알고리즘이 추천한 한국의 로봇 수술 브이로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기계는 좋은데 미국 것도 똑같겠지라는 생각으로 넘겼습니다. 영상 속 수술실은 깨끗했고 장비들은 최신이었으며 의료진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영상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지만 그 영상 속 의료진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영상 속 의사의 눈빛이 왠지 생생했습니다. 저와는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그 생각을 뒤로한 채 다음 날 병원으로 출근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날 중 하나였습니다. 오전 9시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성 심정지 환자가 실려왔다고 했습니다. 서둘러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50대 남성 환자는 이미 청색증을 보이고 있었고 심폐소생술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즉시 심장 충격기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가져온 심장 충격기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충전이 안 되어 있었고 예비 배터리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현장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군가는 다른 층의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라고 소리쳤고 또 다른 사람은 약물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손바닥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강하게 가슴을 눌렀지만 환자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인력은 부족했고 제대로 된 매뉴얼도 없었습니다. 결국 환자는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땀에 젖은 수술복과 피로에 지친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절망감이 저를 덮쳤습니다. 환자의 눈을 감겨주면서 가슴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왜 우리 병원은 이런 기본적인 장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자원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걸까요? 오후 4시 병원장실에 불려갔을 때 저는 이미 무슨 말을 들을지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병원장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은 안타깝지만 공식 보고는 하지 않는 걸로 하자. 기자들 귀에 들어가면 병원 이미지에 안 좋아.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보고를 안 한다고요? 물었더니 병원장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민, 우리 현실 잘 알잖아. 인력 부족, 장비 노후, 정부 지원 미비.
자네가 몰라서 그래. 저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묻고 가야 합니까? 생명이 죽었습니다, 병원장님. 병원장은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내 첫 사건도 아니고 환자가 죽은 게 오늘이 처음도 아니잖아. 자꾸 이러면 너만 지쳐. 그 말에 저는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전 익숙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의사가 환자 죽음에 익숙해진다는 건 제 역할을 포기하는 겁니다. 병원장의 눈빛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기자회견이라도 하게.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최소한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은 해야죠. 책임은 우리가 아닌 환경 때문이라면 그 환경을 바꾸려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병원장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이상주의자도 환자를 못 살리면 무능한 의사야. 자네 감정은 이해하지만 병원은 이상으로 굴러가지 않아.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병원은 죽어가는 사람 위에 서 있는 구조물이란 말입니까? 병원장의 대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만이 사무실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동료들은 점심을 먹으며 이런 일은 흔한 일이야라며 저에게 체념하라고 권했습니다. 어떤 동료는 시스템에 저항하면 결국 너만 다친다고 조언했고 또 다른 동료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의사의 자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자문했습니다. 이게 정말 의사의 삶인가? 나는 이렇게 무력감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가?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다시 한국병원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기술보다 영상 속 의료진의 눈빛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들은 지치지 않는다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그들도 많은 환자를 보고 긴 시간 일하고 어려운 결정을 내리겠지만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계적이지 않은 살아있는 눈빛이었습니다. 영상의 댓글들을 읽다가 한 댓글이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한국으로 연수를 결심했습니다. 저도 삶이 바뀌길 바랍니다. 그 글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갈망, 이 변화에 대한 열망이 혹시 이 댓글을 쓴 사람도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들은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음 댓글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한국 병원의 시스템과 의료진의 마인드셋이 놀랍습니다. 미국에서 10년 근무했지만 한국에서 배운 6개월이 더 값졌습니다.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릅니다. 댓글들은 계속해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리야드의 밤하늘은 언제나처럼 별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속 무언가가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진료 중 환자에게 처방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지병을 앓고 있는 노인 환자였습니다. 그가 갑자기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요즘 많이 지쳐 보이시네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상태가 환자에게까지 보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항상 침착하고 전문적으로 보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지친 모습이 환자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와 병원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이대로 괜찮은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더 나은 모습이 되고 싶지 않은가?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의료 연수 프로그램을 검색했습니다. 리야드 국립병원과 서울의 한 대학병원이 연계한 연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마감이 일주일 남았다고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충동처럼 한국 연수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이번엔 도망이 아닌 도전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환자와 나 자신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 11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공항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깨끗했습니다. 공항의 질서정연함, 외국인을 향한 자연스러운 영어 안내에 놀랐습니다. 아랍어 안내 방송까지 나오는 것을 듣고 감탄했습니다. 출국장을 나오자마자 의료연수센터에서 나온 담당자가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아랍식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살라무 알라이쿰, 아민 선생님. 연수원까지 가는 길, 서울의 야경과 밤거리의 밝고 안전한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거리는 밝고 사람들이 여전히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환하게 불이 켜진 도시에선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겠구나. 담당자는 친절하게 서울의 명소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도착 첫날부터 이런 따뜻한 환대를 받으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수를 받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병원은 고층 건물이었고 로비는 호텔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깜짝 놀란 것은 첨단 장비보다도 외국인 연수자를 위한 세심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맞춤형 교육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었고 각 연수생의 언어로 번역된 안내서가 있었습니다. 기도실과 할랄 식단, 통역 지원 인력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이름표에는 아랍어로도 이름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병원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병원의 디지털화 시스템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영상, 진료 기록이 모두 자동으로 공유되었습니다. 태블릿 하나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고 처방부터 수술 스케줄까지 통합 관리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하는 직원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병원은 완전 페이퍼리스입니다. 종이 차트는 찾아볼 수 없을 거예요. AI 영상 판독, 자동 전자 의무 기록, 환자 상담 기록까지 다 시스템화되어 있었습니다. 단 10초 만에 의료진 전체에게 자동 공유되었고 간호사와 주치의가 서로 같은 화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협업이 빨라졌습니다. 사우디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처방을 입력하고 간호사가 다시 출력해 확인하고 약사가 또다시 처방전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10년은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국인 환자 전용 공간에는 여성 환자를 위한 프라이버시 존이 마련되어 있었고 복도마다 커튼이 설치되어 환자의 신체 노출을 최대한 보호하는 설계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온 환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이런 세심함이 한국 의료 시스템의 진짜 강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챙기는 의료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수 프로그램 첫 주 저는 다빈치 로봇을 이용한 신장암 부분 절제술을 참관하게 되었습니다. OCM 크기의 신장 종양을 로봇 수술로 제거하는 고난이도 수술이었습니다. 로봇 수술은 사우디에서도 했지만 한국의 로봇 수술은 뭔가 달랐습니다. 로봇팔의 움직임은 기계 같았지만 수술 전 브리핑과 수술 중 의료진의 표정은 전혀 기계적이지 않았습니다. 정확도와 휴머니즘이 공존한다는 말이 이런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수술 전 브리핑 시간 집도인은 환자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가족 사항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환자는 대학생 딸이 있는데 졸업식 전에 회복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신장 기능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종양만 정확히 제거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학적 케이스가 아닌 삶의 맥락 속에 있는 환자로 바라보는 시선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술 준비 과정에서 모든 의료진이 환자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고 마취 전 환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담당 간호사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간호사, 방사선사, 마취과 외과 주치의 간에 완벽하게 훈련된 팀워크였습니다. 수술 중 신장의 혈관을 처리할 때 출혈 위험이 높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도인은 지금부터 2분간 무혈 상태로 유지해야 합니다라고 말했고 모든 의료진이 즉시 자신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마취과 의사는 혈압을 조절하고 간호사는 정확한 기구를 전달했으며 모니터링 담당자는 실시간으로 상태를 보고했습니다. 수술 전 브리핑, 수술 중 수신호, 수술 후 체크리스트 공유 등 모든 과정이 체계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긴장된 분위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수술실 내 긴장감, 의사의 짜증, 간호사의 불안한 눈빛이 없었습니다. 3시간의 수술 동안 집도인은 로봇 콘솔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교한 손놀림으로 종양 주변 혈관을 하나하나 처리하고 신장 실질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종양만 깨끗하게 제거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3D 입체 화면으로 수술실 모니터에 중계되었고 수술팀 전체가 같은 화면을 보며 진행 상황을 공유했습니다.
수술 후 기록도 놀라웠습니다. 환자 상담 내용은 전문 시스템을 통해 구조화되어 저장되고 있었고 모든 진료 과정이 일관되게 기록되며 공유되는 모습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의사가 메모장에 수술 내용을 적고 나중에 간호사가 그것을 해석해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수술 중 음성 인식 시스템이 의사의 말을 텍스트로 변환하고 AI가 그것을 구조화해 자동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건 개인기가 아니라 시스템이 만든 기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직접 다빈치 로봇 시뮬레이터로 담낭 절제술을 연습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로봇 팔의 정교한 움직임과 3D 시야는 복강경 수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좁은 공간에서도 마치 개복 수술처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고 손떨림이 전혀 전달되지 않는 안정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같은 연수생이었던 이집트 출신 의사 살림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살림은 유럽에서도 연수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살림은 기계는 좋아도 사람 중심 의료는 여전히 유럽이 앞서 있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기계보다 사람을 보라는 말, 이 병원에서 처음 들었어. 유럽에선 환자가 케이스였지만 여기선 사람이야. 살림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기술보다 태도에 매료되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담당 교수는 모든 의료진을 모아 짧은 디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잘한 점과 개선점을 함께 나누고 서로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교수님은 오늘 신장 기능을 95% 이상 보존하면서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습니다. 팀워크가 완벽했습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소통 방식이 의료 오류를 줄이고 팀워크를 강화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실수를 지적하는 문화였지만 여기서는 함께 배우는 문화였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의료의 질을 높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연수 3주차에 접어들면서 저는 병원 내 의료진을 위한 번아웃 회복 프로그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바쁜 의사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간이 어디 있지? 라고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해보니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병원 내에 명상실, 상담실, 마음챙김 교육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고 전담 심리 상담사가 의료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첫날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도 인간입니다. 여러분의 정신적, 감정적 건강이 환자 치료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의사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감정을 숨기고 항상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의사의 감정과 건강을 인정하고 케어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명상 세션에서는 호흡법과 마음챙김 기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제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료 의사들과 함께 하는 그룹 세션에서는 각자의 어려움을 나누었습니다. 한국 의사들도 많은 스트레스와 부담을 안고 있었지만 그것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프로그램은 2주간 진행되었고 명상, 그룹 상담, 개인 심리 상담, 체육 활동 등 다양한 활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의사의 감정 인식 세션이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대할 때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분노, 좌절, 무력감, 슬픔. 이런 감정들을 부정하지 않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습니다. 한국의 병원에서는 의사의 정신 건강이 환자 치료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내 휴식 공간, 명상실, 상담실 등이 마련되어 있었고 정기적인 스트레스 관리 교육도 진행되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이 의료 오류를 줄이고 의사의 직업 만족도를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마친 후 저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살았는지, 얼마나 자신의 감정을 무시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환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느라 정작 제 마음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의사이자 사람으로서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진료 상담 교육 시간에 교수님은 환자에게 의학 용어를 그대로 쓰지 마세요.
그들의 언어로 다시 설명하는 것이 진짜 의사의 태도입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낯선 말을 던졌던가요? 혈압이 높다고만 말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환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지 않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또한 환자 중심 진료 기록 작성법도 배웠습니다. 환자가 직접 본인의 의무 기록을 읽을 수 있게 작성하세요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환자에게 진료 기록을 공개하는 것을 꺼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환자의 알 권리와 참여를 중요시했습니다. 환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고 치료 과정에 참여할 때 치료 효과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배웠습니다. 연수 5주차 난이도가 높은 간절제수를 참관한 후 담당 교수님과 병원 카페에서 짧은 커피 타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교수님은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저는 궁금했던 점을 물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전한 비결이 무엇인가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셨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한 거지 사람을 평가하는 도구가 아니에요. 우리는 기술을 발전시키면서도 그 중심에 항상 환자와 의료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저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최신 장비를 도입하는 데 열중했지만 그것을 어떻게 인간 중심적으로 활용할지에 대한 고민은 부족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병원의 AI 진단 시스템은 의사의 결정을 돕기 위한 도구예요.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고 AI는 그 과정을 지원합니다. 기술이 의사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더 나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저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곳에선 의학보다 사람이 먼저네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 병원의 철학이 바로 그거예요. 기술은 발전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이라도 환자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오면서 병원 로비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고의 의술, 따뜻한 마음이라는 병원 슬로건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문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 의미가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기술이 아닌 철학을 배우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녁 시간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배운 것을 사우디로 가져갈 수 있을까? 나 혼자서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 불안함과 동시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라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변화의 주체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생겼습니다. 8주간의 연수를 마치고 사우디로 돌아왔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내리는 순간 익숙한 공기와 풍경이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과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귀국 후 예전과 같은 병원으로 복귀했지만 이제 저는 같은 공간 속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첫 출근 날 동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국은 어땠어? 로봇 수술 기술이 정말 뛰어나? 거기도 우리처럼 인력 부족 문제가 있어?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본 기술적인 부분도 설명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시스템과 철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대부분의 동료들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첨단 장비와 최신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기대했던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설명을 더 정중히 하고 의학 용어를 쉽게 풀어 설명했습니다. 동료와 환자 중심의 회진을 제안했고 매일 아침 짧은 브리핑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는 반응이 많았지만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귀 직후 진료 기록을 환자 중심으로 공유하고 간호사가 다시 메모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의료 정보를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으로 정리해 모두가 동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실험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병원 IT 부서와 협력하여 작은 규모로 시작했지만 점차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더 이상 같은 정보를 여러 번 기록하지 않아도 되었고, 의사들은 실시간으로 환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수술 전날, 수술 계획 공유 미팅과 리스크 평가 회의를 정례화했습니다. 마취과 간호사, 외과팀이 한자리에 모여 환자의 컨디션을 사전에 분석하고 대비하는 프로세스를 도입했습니다. 처음에는 추가 업무라며 불만이 있었지만 수술 중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줄어들면서 점차 호응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동료들의 회의적인 반응과 거리감 속에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아민이 한국에 갔다 오더니 이상해졌다는 뒷말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신념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을 하나씩 적용하며 작은 변화부터 만들어갔습니다.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수술 전 브리핑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평소에는 참여하지 않던 병원장이 조용히 들어와 회의를 지켜보았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병원장은 저를 불렀습니다. 아민, 자네가 시작한 이 미팅이 수술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네. 다른 과에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인정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서히 그 변화는 동료들에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간호사들은 더 깊이 환자를 들여다보게 되었고, 인턴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한 인턴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환자와 소통을 잘하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환자를 케이스가 아닌 사람으로 보기 시작하면 달라져. 6개월 후 병원 교육실에서 사람 중심 의학과 협업 시스템을 주제로 미니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동료들이 참석했고 진지하게 경청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한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민 선생님, 선생님이 돌아오신 후로 이 병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수는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단순히 의학 기술이 아닌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의료 철학을 배웠습니다. 지금도 제가 속한 병원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병원도 한국의 병원처럼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존중받는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주 먼 나라 사우디아라비아의 외과 의사 아민 씨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선진화된 시스템뿐 아니라 기술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의술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마음을 고스란히 자신의 병원으로 옮겨갔죠. 비록 작은 변화였지만 그 시작은 바로 우리가 가진 따뜻한 의료의 힘이었습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안 누르셨다면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사연 가지고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